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의 그 능력 뒤에 숨겨진 좀 흥미로운 지점이죠. 바로 맹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I가 엄청 똑똑해 보이는데도 가끔은 정말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그런 예측을 내놓을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AI가 이제 학습 데이터 안에서 예측하는 내삽이랑 그 범위를 벗어난 뭐랄까 미지의 영역에서 예측하는 외삽. 이 차이가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익숙한 길을 가는 자율주행차는 내삽. 근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공사 구간을 딱 만나면 이건 외삽. 뭐 이런 비유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AI가 아는 세상과 모르는 세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료들은 바로 이 모르는 세상, 그러니까 외삽 상황을 감지하는 좀 직관적인 방법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그 여러 AI 모델한테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아, 여러 모델한테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의료 영상을 보고 모델 A는 괜찮습니다. 모델 B는 이거 문제 있는데요. 이렇게 다르게 말하면 의견이 다르니까 뭔가 좀 불확실하다. 이게 맹점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여러 전문가한테 의견 구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 그거 되게 그럴듯한데요? 여러 모델이 다 똑같이 말하면 좀 더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뭐랄까 교차 검증처럼요. 그쵸? 네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바로 거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요? 네. 자료 분석을 보면 모든 모델을 만장일치로 같은 답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게 꼭 정답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들 똑같이 좀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했거나 아니면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졌다면 다 같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마치 회의에서 아무도 반대 안 하지만 사실은 다 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하. 그리고 또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꼭 낯선 상황, 즉 외삽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냥 데이터에 노이즈가 좀 적거나 모델 자체가 좀 불안정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아하. 그렇군요. 그럼 단순히 그냥 답만 비교하는 걸로는 좀 부족하고 뭔가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정교한 방법들이 필요해요. 자료들이 몇 가지 중요한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하나는 모델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 예측, 너 얼마나 확신해? 하고요. 아, 모델 스스로요? 네. 그러니까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을 스스로 측정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베이지 신경망이나 몬테카를로 드롭아웃 같은 기법들이 있는데요. 이건 모델 내부적으로 여러 가능성을 탐색하거나 아니면 예측 과정을 약간씩 바꿔서 여러 번 반복해보면서 결과가 얼마나 일관성 있는지 그걸 보고 확신도를 측정하는 방식이에요. 아, 자기 답에 얼마나 자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하게 한다. 그렇죠. 또 다른 중요한 접근법은 입력된 데이터 자체가 기존 학습 데이터랑 얼마나 다른지 그 거리를 재는 겁니다. 분포 기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마할라노비스 거리 같은 통계적 기법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점하고 점 사이의 직선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데이터가 어떻게 퍼져 있는지 그 분포 형태까지 고려해서 거리를 재거든요. 그래서 좀 생소한 데이터, OOD라고 하는데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를 탐지하는데 꽤 효과적이란 연구 결과도 소개되었죠. 와, 그냥 단순히 다르다 이 수준이 아니라 데이터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게 얼마나 이질적인지를 좀 더 깊게 파악하는 거군요. 자율주행이나 의료진단처럼 진짜 안전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정말 중요하겠어요. 근데 저게 이런 복잡한 통계 기법들이 실제 현장에서 쓰기에 너무 어렵거나 계산량이 막 엄청 많지는 않을까요? 아,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계산 비용이나 구현의 복잡성은 정말 중요한 고려 사항이죠. 그래서 자료들은 이런 기법들을 그냥 그대로 쓰기보다는 입력 데이터 전처리나 특징 앙상블 같은 다른 방법들이랑 결합해서 효율성이랑 성량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방안도 같이 제시하고 있어요. 아, 네네. 그리고 중요한 건 맨점을 그냥 감지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지한 후에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행동 계획이요? 네, 예측을 그냥 보류하는 것 말고도 이건 사람이 봐야겠다 하고 전문가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휴먼 인 더 룹? 아, 이런 데이터가 부족했네 하고 더 모아서 다시 학습시키거나 액티브 러닝? 아니면 위험하다. 일단 안전 모드로 전환하는 fail safe. 이런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무작정 데이터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다양성하고 실제 상황을 잘 대표하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맹점을 줄이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도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고요. 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AI의 맹점을 파악하는 뭐랄까 좀 간단한 방법도 있긴 하지만 정말 믿을 수 있는 AI를 원한다면 모델 스스로 불확실성을 평가하게 하거나 마할라노비스 거리처럼 데이터의 특성을 깊이 분석하는 좀 더 똑똑한 방법을 써야 하고, 그리고 문제가 감지됐을 때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까지 세워야 한다, 이런 거네요. 결국 핵심은 우리가 AI의 예측을 접할 때 그 AI가 스스로 어디까지 알고 어디부터 모르는지,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경계를 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따져보는 것. 이게 당신의 판단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모든 논의는 결국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때 그 시스템이 자신의 능력 범위를 정말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를 보호할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MIT 미디어랩의 AI 블라인드 스팟 프로젝트 같은 데서 지적하듯이 이런 맹점이 특정 사회 집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윤리적 문제까지 고려하면 이게 단순히 기술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AI가 내놓는 편리한 답변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 불확실성과 맹점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질문하는 태도. 어쩌면 이것이 AI와 함께 살아갈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